바로 어제부터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과열되자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에서 시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등 금융부문 대책이 특히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금융부문 대책을 총괄하고 계신 은성수 금융위원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월요일 발표됐던 부동산 대책 상당히 좀 종합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나왔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 부동산 대책의 기본 취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기본적으로는 그 부동산 지역으로 이게 자금이 흐르는 걸 좀 차단해서 추가적인 부동산이 상승하겠다는 그런 기대 심리를 좀 막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그런 게 가장 기본적인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왔고요. 특히 여러 가지 대책 가운데 대출 등 금융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가장 뭐 여러 가지 나와서 국민들이 좀 근데 가장 크게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투기 과열지구에서 15억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을 할 수 없다 그런 거하고 두 번째는 주택 가격 9억 원을 기준으로 담보 인정 비율을 40%, 20%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사항이 있고요. 세 번째는 전세 대출 자금을 끼고 갭 투자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으로 그냥 세 가지로 크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을 전혀 받을 수가 없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서울에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데 그렇다면 현금을 가진 자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냐. 좀 더 좋은 아파트를 갈아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너무 이게 배제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이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현금 부자들에게만 기회가 있다. 중산층의 사다리 걷어차기다.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거꾸로 생각할 때 만약 집값이 20억, 30억으로 계속 오르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준다고 그렇다면 중산층이 그 집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건 또 다른 의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역시 똑같은 부자들만의 잔치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책은 오히려 집값을 잡아서 어쩌면 15억 이하로 낮춰줄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대출을 통해 집을 살 수 있는 사다리를 복원하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에서 15억 이상 아파트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 두는 거는 집을 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런 얘기에 더해서 1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출을 완전히 막는 것이 아니라 좀 상한선을 둔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검토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의견 갖고 계시고 상황에 따라서 좀 재검토가 이루어질 가능성까지도 듣고 싶은데요. 아니 이제 그런 부분을 검토 단계에서 검토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15억이 넘는 아파트는 어쨌든 초고가 아파트고 초고가 아파트를 빚내서 사는 게 맞느냐 하는 의문과 집값 불안을 견인한 것이 초고가 아파트라 이런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의 자금 유입을 차단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게 이제 9억 원 이하는 40%가 LTV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 9억 원 초과는 이제 20% 적용으로 낮췄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15억 원 이하도 좀 그런 퍼센트를 적용할 그런 여지는 없었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저희가 검토 단계에서는 생각을 해봤는데 15억 이상에 있어서는 자금 흐름을 좀 막는 것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제 저희가 그런 특히 조치를 특히 디테일을 얘기하시는 부분들도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14.9억 원은 대출이 되는데 15억 원은 안 되는 게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 이런 의견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따라서 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이 안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대책을 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상황 아니면 이제 요즘 언론에 나와 있던 이제 예측하지 못해서 집값 상승하는 부분을 이제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 이제 언론에서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분들에 대해서는 뭐 하나하나 그분들의 마음을 이제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대책을 하다 보면은 끊어지는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고 큰 흐름에서 정부가 누구를 피해를 주려고 한 건 아니라는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제 집값이 안정이 되고 좀 되면은 다시 또 생각할 기회는 있지만 이번 상태에서는 그런 거는 계산을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지금 계속
물론 이제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그런 건 이해가 됩니다만 이제 아파트만 계속 이렇게 집중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또 형평에 맞지 않는다. 또 이런 지적도 일부 나오더라고요. 제가 부분적으로는 네. 그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왜 아파트만 했냐 하는 부분은 아파트는 이제 거리가 빈번하고 그다음에 가격 변동이 심하니까 우선 아파트를 먼저 저희가 이제 이렇게 대상을 했던 거고요. 네네. 만약에 이제 상황을 봤는데 아파트 이외 쪽으로 풍선 효과가 있어서 주택 쪽으로 갔다. 그럼 당연히 그쪽 부분도 저희가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정부는 규제를 최소한 줄여보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규제가 줄이면 형평성 문제가 나오고 많으면 과하다고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대책을 수립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지가 않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예. 뭐 그동안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왔고 이번에도 또 초강력 대책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좀 집값이 잡힐 수 있을까요? 어떻게 네. 보세요? 저희가 이제 그 고민과 그때 어떻게 집값을 이제 대책을 마련했고 저로서도 집값 대책을 마련한 사람으로서 이걸 통해서 집값이 잡혔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월요일 발표 시에 예. 네. 홍남기 부총리께서 이번 대책으로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필요하다면 내년 상반기에 더 강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네. 저로서는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결국은 결론적으로 집값이 안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대책을 보면은 뭐 세금도 있고 뭐 청약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 지금 금융 부분 대책이 제일 강력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다면 이런 강력한 금융 부분 대책은 이제 금융위가 앞장서서 이런 대책을 추진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우선 이제 부동산 대책은 네. 수요와 공급을 다 봐야 되고 그다음에 금융과 세제를 다 같이 보는 종합적으로 봐야 때문에 전 범부처적으로 대책을 마련했던 부분이고요. 네. 물론 당연히 금융 부분은 이제 금융위가 주도적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세제나 주택 수급 같은 분야는 효과가 조금 좀 뒤에 나타나고 예. 금융 부분은 바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즉각적인. 네. 시기도 빨랐고 효과도 빠르기 때문에 금융 부분이 더 부각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사실 주택대출이 은행 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금융당국에서 규제를 하는 것이 영업 기반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는데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당장은 그런 말이 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근본적으로 금융회사가 언제까지 부동산 담보대출에 의존해서 영업을 할 것인지 하는 거는 의문이 있습니다. 예. 네. 또한 부동산으로 지나친 자금 쏠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고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근본 대책으로 부동산 대출 대신 우량하고 기술력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영업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이 부동산 대책 특히 금융 부분 자세하게 짚어봤는데 저희가 보내드리기 전에 하나만 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바로 얼마 전에 이제 다주택자이신데 세종시 집을 팔겠다, 뭐 세입자에게 의사를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어떻게 좀 잘 진행이 될 걸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좀 네. 갑자기 당황스럽습니다만 예. 제가 이 대책을 마련하는 네. 사람으로서 전화가 안정을 바라면서 제가 다주택 갖는 것이 이제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아서 네. 일단은 그분한테 이제 왜냐하면 세입자가 있는데 집을 판다고 하면은 그분도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네네. 전화를 드렸고요. 예. 근데 그분한테 좀 정보를 좀 달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제 시세하고 연락처를 예.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시세하고 연락처를 보고 이제 가장 가까운 이제 부동산 그 거래업소한테 일단은 시세대로 좀 팔아달라고 말은 네. 했습니다. 네, 아마 이게 청와대의 어떤 다주택자 주택처분 권고위 처음 의사를 밝힌 공직자시기 때문에 좀 더 주목이 됐던 것 같고요. 네, 위원장님의 그런 행동이 좀 앞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에 일조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예.